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5년간 호남권의 3개 지자체 광주, 전남, 전북이 함께 추진해가지고 편찬하려는 전라도 천년사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총설편을 읽어보니까요. 이거는 전라도 천년사가 아니고 전북도의 천년사입니다. 이게 광주 전남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전라도 사학이 얼마나 후진적인가 그 민낯을 아주 그 처절하게 드러낸 그런 엉터리 주장으로 가득 찬 전북도 천년사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이 화면은요 지금 이 전라도 천년사 홍보 영상입니다. 이게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해가지고 2018년부터 5년간, 작년까지 5년간요. 광주, 전남, 전북 3개 지자체가 함께 추진했는데 이거를 전체 총괄을 전라북도가 했어요. 전북연구원에서 이거를 했는데요. 해도 너무하게 광주, 전남의 역사를 완전히 전라북도에다 종속시켜 놨습니다. 213명의 집필진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분들 검증도 안 된 그냥 그 고고학자들이 그냥 전라도 역사를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왜 그렇게 비판받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이거를 각 페이지별로 이 쪼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4쪽입니다. 총설편 중에 14쪽. 나주평야 지역의 벼농사는 백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나주 사람들이 들으면요, 이거 아주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나주는 기원전 2000년에 가흥리에서 이게 그 벼농사를 했다는 그 유적까지 나오고요. 이 나주 지역은 절강성 유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절강성 유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거는 지금부터 1만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백제시대에 가서야 벼농사를 시작했대요. 이건 영산강 유역 역사를 완전히 폄훼해버린 거죠. 자, 15쪽입니다. 기원전 2세기 전후에 중국 전구시대 철기가 유입되면서 고조선 및 중국계 문화가 전래되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황당무계한 거죠. 전라도 자체가 고조선의 핵심인데 중국에서 전래되었대요. 이거 어불성설인 거죠. 한번 그 근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이잖아요. 전라남도에만 세계 고인돌의 거의 절반이 있어요. 이 고인돌 문명은 어마어마한 세계 문명인데 이것조차도 어떤 세력인지조차도 제대로 한 줄도 고조선이란 글자를 한 줄도 안 써놨어요. 이 고인돌과 관련해서. 화성 대공리에서 출토된 BC 3세기경에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인 팔주령 일괄이 발굴됐지 않습니까? 이거 국보 143호로 지정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도요, 총론에서 한 줄 한자 이야기도 없습니다. 전남 남부에서 출토된 수많은 요령식 동검, 비파형 동검이라고도 하죠. 이거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잖아요. 이게 전남 남부에서도 많이 출토됐고, 한반도 남부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고조선 세력이 한반도 남부에도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런 주장만 하는 겁니다. 15쪽입니다. 삼국지에 고조선 준왕이 남래해가지고 이후에 진한 변환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왕이 이동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북 익산 지역으로 보고 있다. 삼국지에는요 이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삼국지를 읽거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국지에는요 준왕이 바다를 경유했다고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한 변환이 생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준왕이 익산으로 내려왔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어요.
그 뭐 제왕옹기라든가 뭐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거를 그 근거로 해가지고 익산으로 내렸답니다. 준왕이. 아무 근거가 없어요. 삼국유사에는. 그런데 보십시오. 준왕이 그 내려온 곳이요, 그 익산이 아니고 고구려 땅에 마읍산이 있어서 만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왕이 이동한 곳을 평양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삼국유사에서는. 그럼 삼국유사 기록을 완전 전면 무시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준왕의 익산 이동설은 역사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사를 쓰기 위한, 예, 역사 왜곡인 거죠. 16조 반낭고분군의 나주 반낭고분이요. 백제계 금동관, 금동신발, 가야계 화설통이 부장되어 백제의 직간접적 영향력에서 이탈 독자화하려 했다. 54개 무한 소국 중 전라도 소국들은 점차 백제에 병합되었다. 이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그 자기 소설을 쓴 거죠. 백제에서 금동관, 금동신발을 온갖 묘세력에게 하사했다요?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온갖 묘세력이 백제한테 온갖 그 저기 금동관, 금동신발을 사여받았다는 거예요. 위세품으로. 이게 웃기는 역사거든요. 한강 금강유역은요, 고대시대에 자급자족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무슨 수로 위세품을 하사해요? 나 이 고고학자들 이 상상력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런 그 막 엉터리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54개국이 아니에요. 마흔은 삼국지에는 분명하게 55국이 기록돼 있어요. 막노국이 2개니까 이게 중복이라 그래갖고 후한서의 법률이 54개를 그 지워버린 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55국이 맞습니다. 한반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흔이. 그 다음에 전라도 마흔 소국들이 익산의 백지 세력에 병합되었다라는 겁니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요,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 적혀 있어요. 이것도 이분은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리고 부여용 묘지명이 그 저기 낙양 북망에서 이게 발견됐습니다. 이게 7세기의 묘지명이에요. 이거는 광개토왕 비만큼 이게 분석이 굉장히 그 필요한 이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서 기록이에요. 기록 묘지도. 대당평 백제국 비명은 부여에 있잖아요. 그 익산에서 거의 한 10여 분만 차를 타고 가면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쪽 구석에다 숨겨 놓고요, 다 만이 백제 멸망시까지 이게 전속했는데, 마치 그 백제한테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멸망 후에 만인들이 강렬히 저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여용 묘지명에는. 이런 중요 비문들은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래갖고 뭐 입증되지 않은 막 엉터리 뭐 선화공주 이야기를 갖다가 막 그저 전라도 천년사라고 써놨어요. 44쪽 온강고분사에는 백제에 복속되어 그 예하의 9년으로 전락하였다. 이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주장이죠. 그러면 광주 전남 사람들은 많이 멸망해가지고 백제에 그 복속돼서 식민 지배를 받았고, 또 백제가 멸망돼 갖고 신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2중 3중의 식민지를 받았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전라도 천년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성왕시기 서기 538년에 남부여 건국을 주도한 것은 영산강 올지 우위 세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세계 고인돌 문명의 본산지이자 중심지인 전라도의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 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엉터리 거짓 주장으로 이게 완전히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 백제봉기 성왕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16년, 서기 538년입니다. 봄에 도읍을 사비, 일명 소불이라고 하는데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하였다. 여기 이 성왕은요, 왜 웅진, 공주에서 사비로 천도했을까요?
이거는요, 이 그 옹진이라는 이 공주, 여기가요 쌀이 그 생산이 안 되는 곳입니다. 순산악지대예요. 제가 현재 지금 공주에서 7년을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주에서요 나라를 유지하고 뭐 그 동성왕이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쌀을 누가 대줬겠어요? 다 전라도에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공주에서 쌀을 운반하려면, 아니 그 저기 전라북도에서 공주로 그 쌀을 운반하려면 무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배를 타고 운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남쪽, 즉 금강이 그 전라북도 가까운 쪽, 여기로 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익산으로 천도를 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래 나중에 멸망하기는 그 부여에서 멸망하죠. 왜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개칭했을까요? 이거는 다른 정치 세력하고 이게 백제가 이게 그 세력 융합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통합을 한 거죠. 통합. 우리가 그 정당들이 통합을 하면서 그 정당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백제라는 국호를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이거는 바로 마한 세력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 남부여라는 국호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한 세력이 부여족이잖아요. 백제는요 고구려계 부여족이에요. 저기 한서 유역의 백제는 이 바로 남부여, 즉 마한 백제가 바로 정통 부여 세력이죠. 서부여 계통의 그 구태, 백제 시조 구태의 후손이에요. 바로 그 마한 세력이. 그래서 남부여라고 그 계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한번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당나라의 소정방이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정림사지 5층 석탑에다가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라는 것을 새겨놨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기록이 막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사면에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요 이면 앞부분에 사지절 신구 우이마한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소정방의 직책에 웅진 등 14도 대총관, 자문위 대장군 상주국 형국공 소정방이다. 우이마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이족은요 산동반도에 있었던 고조선족을 우이족이라고 불러요. 중국 학자들이 지금 우이를 바이두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한이 있지 않습니까? 소정방이가 정벌하러 온 게 바로 마한을 정벌하러 온 거잖아요. 백제 정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 이름만 백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백제의 주요 세력이 누굽니까? 신구는 저쪽 북방의 그 몽골 항해산 지역의 부여 세력입니다. 부여 세력. 그러니까 이게 부여 세력 공격하는 거예요. 오이족도 부여 세력이잖아요. 산동반도와 그 부여에 있었던 그 충남 부여. 그다음 마한 세력은 바로 마한 55국 그 삼국지에 기록된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치소는 나주 반남에 있었고. 그러니까 마한 세력이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마한을 자꾸 멸망시키려고 그러죠? 백제에 병합됐다고요? 마한이 오히려 고대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영산각 문명하고 금강 문명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게임이 되나? 영산각 문명이 압도적 우위죠. 아니 고인돌이 숫자만 한번 받아보세요. 이 전라북도에 무슨 고인돌이 있어요? 없어요. 고창 북쪽으로는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부여용 묘지명에는요 마한도 안무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여용은 누굽니까? 백제가 멸망한 그 마지막 왕 의자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이 부여용이에요. 부여용이 낙양에서 이제 그 묘지명이 농민에 의해서 발굴됐어요. 그 기록에 마한 사람들을 안무하는 대사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1919년에 하남성 낙양시에서 농민이 밭을 갈다가 이 부여용 묘지를 발굴했어요.
이 기록은요, 서기 682년 12월에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 사기보다도 훨씬 오래됐고, 일본 서기보다도 더 먼저 이 기록된 이 비문이지 않습니까? 광해토왕 비문만 중요합니까? 부여용 묘지도요, 엄청 중요한 그 사료예요. 거기에는 공은 이름이 융이고 자도 융으로 백제 진조인이다 그랬어요. 나라 이름은 백제가 맞는데요. 진왕실이잖아요. 진조라는 건 만 진왕. 예, 왕실이라는 이야기죠. 진조는. 그러니까 백제 만 진왕실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제하고 그 만하고가 같이 병렬돼 있죠. 이거는 임성태자 그 족보에도요. 백제국 만황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족보라든가 이 묘비는 사료가 아닙니까? 다 깡그리 무시하고 만을 일찌감치 멸망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이 광주 전남 사람들을 아주 그 이중 삼중의 식민 지배로 그냥 묶어버린 겁니다. 부여용 묘지명에는요. 이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 잔존 세력이 여전히 세력을 귀합하고 있다면서 백성들을 임무하기 위해서 공을 웅진도독으로 삼고 백제 군공으로 봉하였으며 이어 웅진도 총관 겸 마한도 안무대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마한도 안무대사가 뭡니까? 마한 사람들을 위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백제가 멸망했는데 마한 사람들이 그 세력을 귀합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56쪽에는요. 역사적으로 경기 충청 전라의 해안을 따라 만으로 통칭되는 세력이 형성되었는데 예, 익산 전주 완주 지역이 새로운 중심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만의 중심이 익산 전주 완주라는 거예요. 만이 건국되는 과정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팩트 오류죠. 삼국지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 진왕이 월지국에서 통치한다고. 그러니까 만 진왕의 치소가 월지국이잖아요. 그러면 월지국이 어디 있었는가를 찾아야지. 그걸 월지국은 찾지도 않고 다 목지국이라 그렇게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뭐 천안에 있었다는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삼국지에는 진왕희하의 안야축지, 아라가야 축지를 말하는 거죠. 불의구야 진찌령, 이 신지로 등장해요. 불의구야는 금강가야입니다. 그러니까 만 55국이죠. 삼국지 55국이에요. 막노국 중복이 아닙니다. 중원에 있었던 막노국하고 한반도에 있었던 막노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진 12개국을 통치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제 같은 존재예요. 근데 무슨 익산에 황제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포상 팔국전쟁이라는 이 기록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겁니다. 이 주도 세력은 보라고, 즉 발라로 나주이고, 이거는 이련 선사가 비정한 거예요. 일본서기 신공 49년조에도 목나근자는 백제장군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목시가 어디 있었나? 백제 대성 8쪽이잖아요.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나주 회진에 있었던 아파트형 고분의 주인공이 바로 맨 밑에 있던 양반이 목나근자입니다. 목시는 바로 영산강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사를 어거지로 전라북도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집필된 것이 바로 지금 발간하려고 강행하려고 하는 전라도 천년사인 겁니다. 56, 57쪽은요. 마치 만의 중심이 익산 전주인 것처럼 사실도 왜곡해서 기술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익산 전주사를 써놓은 거예요. 그 전라도 천년사가 아니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광주전 내면 공무원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 치소가 월지국이라는 삼국지 기록하고 정면 배치되는 거잖아요. 만 치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월지국이 어디 있었는가? 그래서 전남 나주 일대에 월지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최몽룡 교수, 전남대학교 교수 하시다가 이제
그 나주 반남 유물을 발굴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전국적으로 다 고고학 유물들을 다 수습하신 분이라 그 전국적인 고고학 유물들을 다 평가해 보니까 나주 반남에 만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만치소를 다 식민사학자들이 목지국이라고 막 그 천간우라든가 이병도가 다 목지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기 후한서 법여비가 쓴 그 후한서는 그건 그 저기 삼국지를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자 밑에다가 얼지국이라고 분명히 삼국지 적혀 있어요. 거기다가 한일자를 그어버리니까 눈목자가 돼버리죠. 근데 어쨌든 이 그 만치소가 바로 나주 반남에 있었다고 최몽룡 교수도 주장을 한 거예요. 이병도 천간호 같은 이 식민사학자들 역사에서 정말 민족에게 치욕을 그 안겨다 준 일제 그 앞잡이 되지 않습니까? 이병도는 완전히 그 저기 그 신채호 선생은 그 역사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이한영이의 그 사촌이거든요. 이한영이보다 더 그 악질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신채호 선생은. 근데 이런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지 기록을 갖다가 마음대로 법여비 후한서 기록에 따라서 목지국이라고 바꿔버린 거를 그거를 이제 천안에다 갖다 놓고 그런데 제가 눈목자 들어가는 이 지명으로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사전에서 샅샅이 뒤져봤는데 하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춘추좌전에는 시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국지 기록에 따라서 월지국의 그 세력이 있었는가를 봤더니요 나주 반남에만 대월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월지 세력에 대월지, 대월리가 있고요. 영암에는 아예 월지리가 있어요. 무안에도 대월산이 있고요. 해남에도 월지리가 있어요. 그리고 충남 서천에는 한문까지 똑같은 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삼국지 기록이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익산 전주는 마한의 중심이 아니라 그 나주 반남이 중심이고 그 다음 정도의 중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포상팔국 전쟁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삼국사기 일본 서기의 그 포상팔국 전쟁하고 가라칠국 정벌전쟁은 같은 전쟁이에요. 209년에 삼국사기 기년에 따릅니다. 삼국유사는 212년이라고 했는데요. 그 209년에 포상팔국이 가라를 침입하려고 하자 가라 왕자가 구원을 요청했다. 포로 6,000명을 빼앗아 돌려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삼국사기에. 이때 삼국사기 그 물계자 열전에 보면 이 가라는 아라가야를 가리킨다라고 또 그 열전까지 썼어요. 212년에는 여기는 가라라고 209년에 했는데 212년에 가야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 가라하고 가야가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구별시켜 준 거죠. 가야가 왕자를 보내 볼모로 삼게 했다. 이 기록 하나만 딱 남겨두고 이 가야 기록이 사라져 버립니다. 5세기까지. 그러니까 이 가야는 금강가야를 가리킨다고 또 열전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일본서기 신공 49년은 249년으로 되는데 일본서기 기년은 일관성도 없고 엉터리지 않습니까? 일본서기를 마구마구 그 이분들은 그 기년도 안 보면서 막 그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나근자 사산옥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나근자는 백제 장군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제를 갖다가 한성 십제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해서 가라 칠국을 평정하였다. 그러니까요 209년 전쟁은요 이게 하만 아라가야를 공격한 거예요. 그 다음 212년에는 이 금강가야를 공격한 거죠. 근데 그 삼국유사 물계자전에 보면 이 포상팔국 전쟁을 무릇 보라는 발라로 추정되는데 지금이 나주다라고 이런 선사가 비정해 놨잖아요. 보라 가라 전쟁은 참으로 신라의 환란으로 임금조차 위태로웠다는 거잖아요. 목시는 그 나주 해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주도 세력과 전쟁 수행 장군이 모두 나주니까 월지국은 바로 나주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던 거죠. 예, 삼국지는요, 서기 280에서 290년 사이에 서진의 진수가 편찬한 사서인데, 중국에서는 사기하고 한서 다음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 3사로 불리우는 사서입니다. 예, 중국에서 그 권위를 사기, 한서, 삼국지, 그 다음이 후한서예요.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 삼국지에 기록된 거를 마음대로 이 식민사학자들이 고쳐버린단 말입니다. 삼국지 한조에 기록된 월지국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포상 팔국 전쟁을 주도했던 마한 진왕, 그 나주 반남, 즉 발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 한조에서 아까 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전부 신라가 이겼다고 써놨어요. 근데 그 전쟁은요, 모두가 다 자기가 쓰는 자기 편이 이겼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도 좀 편향된 사서라는 걸 알 수 있죠. 신라 편향 사서예요. 신라가 통일한 거를 그 기록하기 위해서 쓴 사서지. 그래서 만을 아예 일찌감치 없애버렸잖아요. 삼국지 한조에는 근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진왕은 올지국에서 통치한다. 그럼 만의 치소가 바로 올지국이고, 만을 지배한 왕이 바로 진왕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그 부여 6 묘지명에도 진조잉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왕실 사람이란 소리예요. 그 진왕의 밑에 있는 이게 진왕은 황제급이죠. 그 왕급이 바로 신국의 견지보고, 즉 아라가야 축지고, 분신 신분고국의 리아, 불해구야 진찌렴, 즉 부여가야의 금강가야의 진찌렴이라는 거예요. 가야 이국이 왜 신지로 등장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 팔국 전쟁에서 209년에 아라가야가 점령돼 버렸고 212년에 금강가야가 정복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이국이 바로 진왕의 신지로 밑에 복속돼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지국이 여기 나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천년사를 쓰려면은 이 월지국 역사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엉터리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월지국이 바로 도읍이 바로 발라였어요. 발라. 그러니까 월지국이란 나라명보다 도읍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발라국이라고 했죠. 반남 고분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고조선에 시종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북일시 북일정, 북이시 북이정, 군시 군정, 서시 서정, 권일시 권일정, 권이시 권이정, 옥천시 옥천정, 북평시 북평정, 송지시 송지정. 이래갖고 이쪽 지역이 다 시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시종 이후에 월지국이 건국된 거예요. 59쪽에 고조선 준왕의 남내와 사만 정통론. 만경강 유역에서 마한사회가 성장 발전하다. 자, 이것도 완전 왜곡이잖아요. 고조선 준왕이 남내해가지고 익산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리고 만경강 유역에 마한이 그 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살펴봤지만 이거 엉터리라고 했죠. 제왕운기,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이걸 인용해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경강 유역은요, 영산강 유역보다 고대 문명 수준이 한참은 뒤떨어지는 곳이죠. 근거도 없이 이곳에 마한 중심이가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59쪽에 마한의 공간적 범위가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이다는데 대체 공감대가 형성됐대요. 이거 자기들끼리 공감대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삼국지 후한서 모두 한의 강역은 사방 사천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니까 한반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삼천리 한반도 전체를 해봐야 동서천리, 남북 이천리 해갖고 삼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 남쪽이니까요. 그 절반밖에 안 되니까 1500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2500리는 어디 간 거예요? 이병도와 그 제자 청간우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마한 이치 비정에 근거해가지고 마한의 강역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59쪽
마한 성립 시기와 배경은 준왕의 남천, 그 위만 조선의 멸망 등과 관련이 있다. 이건 아니죠. 삼국지에서는 마한 성립과 진계 조선 공격이 연관이 있다고 진계의 조선 공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연나라가 장군 진계를 파견해가지고 조선 서쪽을 침공하고 동서천리, 남북천리 해갖고 2000여리 땅을 빼앗아 만반안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마침내 조선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조선이 약화되면서 바로 많이 성립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계 조선 침공은 BC 296년 사건으로요.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이 성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직공도도 이게 백제9 레이만 지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요. 백제는 옛날부터 있었던 오랑캐로 만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 레이가 바로 레이족이라는 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족은 위에 풀초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풀초를 안 쓰고 그냥 올레자로 써요. 예. 레이가 이겁니다. 이게 풀초를 들어간 올레자 위에 풀초가 있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그냥 올레로 쓰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중국 사서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백제는 옛 레이만에 속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레이만이 이제 레이족이 중심이 돼갖고 우이족이 여기 산동마다 있고요. 부여에도 우이족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이가 바로 정림사지 그 오충 석탑에 우이가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동의 우이족을 그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전부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부여를. 이 우이족이 왜 부여에 가 있지? 왜 백제라고 그랬지?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나라 진계가 이 산악지대에 있던 나라가 북경을 우회해가지고 여기 있었던 조선을 이쪽으로 몰아내니까 한 세력이 이쪽으로 밀려난 겁니다. 이때 많이 성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이 이 광활한 화북평원을 지배를 하다가 이쪽에 창녀 일대로 쫓겨나니까 창녀에서 어떻게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력 세력은 이렇게 한반도로 다시 이동을 한 거죠. 이때 제나라까지 공격을 당했고 제나라도 성 2개만 남기고 다 점령돼 버렸잖아요. 그때 바로 절치부짐해서 나라 이름을 월지국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 달월자인데요. 달월은 바로 그 초승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승달은요,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이 이제 만월이 돼가지고 보름달이 되면 다시 이제 초승달로 변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월지국이라고 한 거예요. 반남에. 62쪽. 지역의 유력 수장은 백제의 간접적 영향력에서 이탈하고 독자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이것도 무슨 말이니 도대체. 엉터리 주장을 막 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백제의 지방 통치체제에 편입되거나 제압되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선언적 주장이죠. 온감묘 세력이 6세기 중반, 정확하게는 서기 538년이에요. 남부여가 건국되면서 온감묘 제작을 중단했을 뿐이지 온감묘 세력이 제압됐다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합니까? 온감묘가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온감묘 세력, 즉 월지 세력이 부여로 이동을 한 것이죠. 공주나 부여는 부여에 있어서 백제는 쌀도 자급 못했는데 광활한 평야지대 세력을 제압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도 문명사의 문명의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못하는 기록입니다. 64쪽. 이는 백제가 지방 토착 세력에 대한 배려로 백제왕이 자방 세력에게 하사했다. 제가요 이 자방 세력이란 말을 일부러 그냥 남겨놨습니다. 이 급조된 그 기록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윤문도 아닌 거예요. 지방 세력. 아까 쌀도 뭐 백제 시대에 가서 전라도 사람들은요 백제 시대에 가서 그때 가서야 쌀밥을 먹은 겁니다. 그런 엉터리 기록들을 윤문도 안 하고. 한강 유역이나 금강 유역 백제는요 식량 자급도 어려운 곳인데 무슨 수로 금동제, 관모, 신발, 관등을 그 영산강에 하사합니까? 영산강 세력들이 갖다 주문 줬지. 이거 판타지 소설이죠.
64쪽 가 새로운 불국토를 꿈꾼 백제 중흥의 왕 무왕. 무왕이 갑자기 왜 등장을 해요? 호남사 무슨 관련이 있죠? 전체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마한사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익산 전주 지역을 마한의 중심지로 바꾸려는 의도인 거죠. 보편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익산 금마는 금이 많이 나서 금마래요. 마한 55국 중에 익산에는 건마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마국을 발음 한번 해보십시오. 건마, 금마 이렇게 되잖아요. 건마국이 금마인데 금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 건은 바로 하늘 또는 태양을 가리키는 건데. 70조 백제 부흥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전쟁의 현장이라는 부분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기록들이 있어요. 완전히 판타지 소설입니다. 일본 서기 기록에 따라서. 최근 학계는 주류성이 부안의 우금산성이라고 주장을 해요. 저도 주류성이 부안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백강전투하고 전라도 천년사가 무슨 관련이 있죠? 그 맥락과 보편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전라도 역사의 근간인 마한은 일찌감치 멸망시켜놓고 그러니까 무왕, 백제 멸망을 전라도 천년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마한은 백제 멸망시키기까지 존속한 걸 나오죠. 백강이 동진강인지 저도 동진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여기서 이 맥락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 편향된 역사 인식을 전라도 천년사로 둔갑시켜 놨어요. 75, 77쪽에는요 새로운 가야 역사의 거점 전북이라고 해가지고요 남원이 양직공도의 김은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수도 가야라는 거예요. 다 마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고고학적 유물로 현실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무모한 행위죠. 문재인 정부 때 1조 2천억을 투입해가지고 가야사를 왜곡해 놨잖아요.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이것이 전라도 천년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조법정이라는 그 전라북도 우석대학의 개인의 논문을 전라도 천년사로 이렇게 편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총설에서 전라도 천년사를 쓰라고 했더니 검증 안 된 전북 천년사를 쓴 겁니다. 역사서를 왜 쓰고 공부합니까? 그거는 조상님들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워가지고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갖도록 하는 것이죠. 이 전라도 천년사 이거는요 전남 광주민들한테 이 멸망당한 마한소국, 또 다시 멸망당한 백제, 이중 삼중의 굴레만 씌우는 치욕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서 발간을 하면 안 되고요. 도민 세금을 반환 조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